경상도와 전라도, 지역 감정이 생긴 진짜 이유. 아마 오프닝이 끝난 지금 어마무시한 것을 호기심이 건드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지역 감정이 없는 충북 청주 출신이고, 저의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저의 아버지, 저까지 4대째 청주 토박이죠.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주변에 우려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연구들도 수없이 많이 있어온 정설 중의 정설의 팩트들, 저는 오늘 이 내용이 절대 어마무시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뉴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거 80년대만 해도 경상도 택시가 전라도에 가면 경상도 택시가 왜 전라도에 왔냐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지 못했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고, 경상도에서는 전라도의 공업단지에서 생산된 과자나 빵을 사 먹지 말자는 불매운동도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꽤 많은 분들이 지역 감정을 가지고 살고 계시죠.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지역 감정이 생겼는지, 역사적인 과정, 그리고 넘나 통수맞은 느낌을 오늘 가져가실 수 있을 정도로 팩트로 후려드리겠습니다. 가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 삼국시대부터 백제 신라로 갈라져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지역 감정이 있던 거야. 우선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조선시대부터 1945년 해방 직후까지만 해도 영남은 산이 많고 호남은 평야가, 저렇게 농사를 짓기 좋은 평야가 많았습니다. 영남은 바닷가 지역은 그래도 물고기라도 잡아서 근근히 살아갔고, 그 외에는 산간 지역에서 간신히 벌어먹고 살고 있었죠. 과거 농경사회 일대는 호남이 영남보다는 먹고 살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등장합니다. 대한민국 제5대, 6대, 7대, 8대, 9대 대통령을 무려 5번이나 했던 분이시죠. 이분에 대해서는 다들 대충 아실 겁니다. 이분을 아시나요?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미국과 외국 자본을 기반으로 미국과 함께 개발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미국과 함께 처음 시도하려고 준비 중이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쿠데타 이후에 그 경제개발 5개년은 이분에게 넘어가서 시작되게 됐죠. 당시 미국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 국가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북한이나 북베트남 같은 공산사회주의 국가들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넘나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많아지는 것은 당시 냉전 시대에 미국의 유일한 라이벌 소련의 개이득인 부분이었기 때문이죠. 도미노 이론. 예를 들어 남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까지 우르르르 도미노처럼 공산국가로 변할 것이라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반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소련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도미노처럼 우르르르 공산주의 국가가 많아질 거라는 우려, 이게 바로 도미노 이론이죠. 그것 때문에 베트남 전쟁도 미국의 주작으로 시작됐고, 남한에도 어마무시한 돈을 지원하게 됩니다. 당시 돈으로 35억 달러,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말 어마무시한 돈을 박정희 정부에게 순차적으로 나눠서 지원합니다. 그 지원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은 여러가지 경제개발 5개년 정책을 거치면서 수많은 발전을 이룩했죠.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지역감정입니다. 박정희라는 사람이 최초로 대통령이 된 제5대 대통령 선거, 윤보선 후보와 박정희 후보, 이 지도를 보면 1963년까지는 영남과 호남 할 것 없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역감정,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권과 영남을 중심으로 국가개발이 시작됩니다. 물론 부산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일본이나 태평양을 기반으로 한 큰 항구로서의 잠재적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부산을 중심으로 영남과 수도권에 투자하는 게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절대적으로는 경상도가 전라도에 비해 공업단지나 기업, 도로, 철도 등등등등 우선적으로 개발되었던 거죠. 그래서 전라도가 지역감정이 영남을 상대로 생긴 것인가? 글쎄요.
영남과 수도권 중심의 국가개발이 있었어도 당시의 강원도와 충청도, 제주도는 왜 입 다물고 있었을까? 국가개발 사업 때문에 큰 지역 감정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역 감정은 왜 생긴 걸까? (1971년) 대한민국 제7대 대통령 선거, 정치 거물들의 한판 승부가 시작됩니다. 6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은 윤보선 후보를 10% 차이로 격차를 벌리고 이겼습니다. 영남은 고향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전라도의 경우 이때까지만 해도 특별한 편중된 결과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 7대 대통령 선거죠. 결과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이 당시 재미있는 사실이 있었는데, 현재 인구 분포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은 5천만 인구 중 절반, 2,500만이 서울, 경기,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대한민국의 인구는 지금보다 2천만 명 적은 3천만 명이었습니다. 그중 절반의 인구 1,500만 명이 영남과 호남에 살고 있었죠. 지금은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치인들이 선거 유세에 환장하는 반면, 당시에는 정치인들 입장에서 영남과 호남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때부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경상도 독재 정권을 타도하자! 빨갱이들한테 정권을 내줄 순 없다. 호남을 대표하는 후보, 영남을 대표하는 후보, 이렇게 지지자들이 갈라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전라도는 독재를 타도하는 세력, 그러나 간첩이나 빨갱이, 경상도는 경제개발의 주역, 그리고 독재의 앞잡이가 되는 그런 형국이 된 겁니다. 게다가 당시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는 호남에서 경상도를 싫어한다고 대통령 선거 3일 전부터 찌라시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선거에 정부기관이 여론에 개입한 어마무시한 사건이었죠. 그렇게 제7대 대통령 선거를 시작으로 정치인들의 선거 전략과 과거 독재 정권의 정부기관의 선거 개입까지, 이러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호남과 영남의 지역감정이 차츰차츰 시작됩니다. 사실 이러한 지역감정 선거 유세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부산 경남이 문재인을 지지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되겠는가? 문재인 정권이 호남을 홀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역을 이용하는 그런 선거 유세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게다가 (1987년 12월 16일) 전국 투표율 89.2%,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두환의 친구였던 노태우 씨가 당선됩니다. 전직 대통령직을 박탈당한 사람은 공식적인 명칭이 전 대통령이 아니라 씨입니다. 아무튼 전두환의 친구였던 이 노태우 씨가 어부질로 당선됩니다.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을 시작으로 체육관 안에서 자기들의 사람들만 꽂아가지고 당선되는, 다른 대통령들은 집에서도 못 나오게 선거 출마 제한을 걸어놓고 전두환이 당선될 수밖에 없던 그 선거판에서 이제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는 대통령 직선제 선거에서도 전두환의 친구가 또 당선되었습니다. 어떻게 전두환의 친구가 또 다시 당선되는 게 가능했던 걸까? 그 당시 5.18 민주화 항쟁,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 많은 국민들은 민주화의 열망에 가득 찼었습니다. 그 전부터 정치적 동지이자 라이벌이었던 김영삼과 김대중, 이 둘은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 명만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것으로 합의를 합니다. 한 명에게 표를 몰아줘서 넉넉하게 당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둘의 사이가 정말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결국 둘 다 대통령 선거에 나갔죠. 이것을 보고 지들이 대통령 되고 싶어서 욕심 안 버렸다고 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는 자기 개인이 대통령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김대중을 따르는 수많은 정치인들, 김영삼을 따르는 수많은 정치인들, 당연히 김대중, 김영삼이 당선되어야 자기들의 정치 욕심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책임져야 하는 사람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으로서 쉽게 자신이 포기할 수 없다는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게 표가 나뉘면서 어부질로 전두환의 친구 이 양반이 당선된 거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지역 감정이 심각해집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을 거치면서 광주 민주화 항쟁까지 있었던 전라도는
거의 김대중 후보에게 90%, 80%가 넘는 표들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연단을 향해 던졌습니다. 민주화를 꿈꾸는 열망을 짓밟았다며 김영삼 후보가 김대중 후보에게 양보하라는 시위가 어마무시하게 거세게 있었죠. 민주 광주 직관 시민 여러분, 진정합시다. 절대로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노태우 후보는 거의 광주를 도망가듯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영남은 어땠을까? 영남은 노태우 후보와 김영삼 후보가 나눠 가집니다. 당시에는 보수정당, 진보정당의 개념보다도 후보자의 고향, 이 고향으로 주로 표가 나뉘는 경향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대구, 경북은 노태우, 부산, 경남은 김영삼 후보에게 표가 더 몰렸던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대중 후보가 대구에서 연설을 하는 도중 김영삼 후보에게 양보를 하라며 시위를 했지만 그래도 당시에 몇 년 전 광주 민주화 항쟁을 겪었던 전라도에 비해서는 그나마 시위가 쉽게 잦아들었죠. 호남을 기반으로 한 김대중, 영남을 기반으로 한 김영삼과 노태우. 그러나 노태우는 전두환의 친구. 민주화를 열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라도에서는 김영삼이 김대중에게 양보해야 한다. 경상도에서는 김대중이 김영삼 후보에게 양보해야 한다. 그러면서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역 감정은 이 대통령 후보 2명을 중심으로 더욱 거세집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달 뒤 1988년 4월 26일 대한민국 제13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편에 있는 당을 여당, 그 외에는 야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만 해도 예를 들어 대통령이 A라는 법을 통과시키고 만들고 싶어도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됩니다. 그런데 여당이 과반수가 안 되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걸림돌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런데 노태우 씨는 대통령이 당선되긴 했지만 5달 뒤 국회의원 선거에서 299명 중 과반 150석에 못 미치는 125석밖에 안 된 겁니다. 25석이 과반 이석에 모자랐던 거죠. 그렇게 여소야대, 여당이 과반 이하고 야당이 과반 이상이 되는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당연히 대통령 선거가 지난 뒤 몇 달밖에 안 지난 지금 둘의 관계는 개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김대중 당이 김영삼 당보다 11석이 더 많이 당선되었죠. 그래서 우리 세 사람은 민주, 번영, 공의를 이룰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기 위해 오늘 국민 여러분 앞에 함께 섰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노태우 대통령은 머리가 아팠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많았지만 자기네 당이 과반이 안 되었으니 말이죠. 이때 전두환의 친구 노태우는 머가리를 오지게 잘 굴렸습니다. 70석을 얻은 김대중 당에 김대중 씨에게 연락을 했죠. 헤이 DJ, 나랑 손잡자는 너 5.18 민주화 항쟁 그런 것도 다 네가 조사할 수 있게 권한도 다 줄게. 너 지지율도 올라갈 거 아니야. 노태우 당의 125석, 김대중 당의 70석, 합쳐서 과반 150석을 넘는 195석. 그렇게 두 당이 합치자고 빅딜을 걸었죠. 그러나 국민들이 니를 막으라고 우리를 뽑았는데 합당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꺼져. 이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은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김영삼 후보가 다음 대통령 선거, 다음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길 오지게 원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바로 그 점을 이용합니다. 헤이 YS, 우리 당 합쳐서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네가 당선되게끔 다 도와줄게. 전라도 김대중만 고립시키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1990년 1월 3당 합당이 일어납니다. YS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렇게 민주자유당 218석의 민주자유당이 됩니다. 응? 그런데 왜 219석이 아니라 218석이에요? 당시 YS와 같은 당이었던 노무현 의원은 3당 합당이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니라며 꼬마 민주당, 무소속 의원과 합한 8석의 민주당을 만듭니다. 많은 정치학자들은
당시의 정당들을 보수 정당도 진보 정당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끼리 지역 기반들로 합해진 거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호남을 고립시키면서 만들어진 민주자유당, 그것이 후에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민주당이 민주당이 되고 새천년민주당이 되고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등등을 거치면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된 거죠. 당시 국민들은 민주화를 원했고 군사정권 전두환의 후예였던 노태우를 대부분 원치 않았죠. 그런데 도대체 YS는 왜 노태우와 정당을 합친 것일까? 당시 대구 경북의 노태우, PK의 김영삼, 충청의 김종필이 합한다면 호남을 빼고 나머지 지역의 지지 기반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것을 보고 3당 합당, 호남의 고립이라고 표현합니다. 호남을 지지하는 거는 김대중 종북 빨갱이를 지지하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호남을 더욱 고립했죠. 자연스레 김대중의 정당과 김대중, 호남은 1+1 세트로 묶여서 빨갱이, 종북으로 이용당하기 오지게 좋았던 지역이었죠. 그렇게 1992년 12월 18일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후보는 당선됩니다. 지역 감정 정말 안 버리실 건가요?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